자,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미로 탈출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커스텀 노드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이전에 안 했던 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행을 하고 나서 로스트 run tf-tools view frames를 해주면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명령어거든요. 이거 하면 그때 tf-tree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린 거를 깜빡했네요. 이제 다 하고 나면 정지해 주시고 홈에 가면 깔려 있는데 이거를 보면 이렇게 그대로 잘 나오게 됩니다. 잘 나온지 확인해 주시고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 정상적으로 안 뽑힌다면.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터미널로 열어주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 액션 그래프부터 수정을 해야 돼요. 액션 그래프부터 수정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subscribe를 두 개를 더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라이다랑 카메라 값을 subscribe 하고 싶고 그걸로 계산을 해서 여기 퍼블리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쵸? 여기는 알아서 이제 갱신되는 애들이겠지만 여기 퍼블리시를 해주면 얘네가 계산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subscribe 두 개를 가져와 줍니다. 레이저 스캔이랑 RGB에 대한 게 없어요. subscribe가.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시도 보면 지금 트위스트 타입의 퍼블리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렇게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이제 여기서 사용 방법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딱 봤을 때 오케이, 이제 사용 방법은 여기다가 메시지 패키지랑 메시지 네임을 넣으면 이거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지라는 걸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여기서 설정했을 때 사실 타입을 몰라요. 정확한 타입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RGB라고 적혀있는 타입 그리고 레이저 스캔이라 적혀있는 이 타입들은 정확한 타입은 아니에요. 실제로 로스트와 연결될 때 다른 타입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딱 시작해서 로스트 토픽 리스트를 쳐주면 지금 RGB 스캔 값 나오죠. 로스트 토픽 인프 RGB를 해주면 RGB는 이미지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센서 메시지스에 로스트 토픽 인프 스캔은 레이저 스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센서 메시지에.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러면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뭐 무슨 타입이 있는지 다 알아보고 쓰는 게 아니라 역으로 퍼블리시를 하고 싶을 때는 원하는 타입으로 퍼블리시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로스트 인터페이스 리스트 only messages라는 걸 입력을 하면 여기 수많은 타입들이 다 뜹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희가 이제 했던 레이저 스킨이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이쪽 올라가면 지오메트리의 메시지스의 트위스트 타입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얘는 센서 메시지스의 라이다가 아니라 라이다는 레이저 스캔이었죠. 대소문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춰주시고요. 얘는 센서 메시지스의 이미지 타입이었죠. 자,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퍼블리시를 가져왔는데 이 퍼블리시는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트위스트 타입이었죠.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그러면 저희가 만든 커스텀 노드를 넣어서 이 ranges라는 값을 받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값을 받고 최종적으로 리니어한 값과 앵귤러한 값에 대해서 저희가 아웃풋으로 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걸 커스텀 노드를 만들러 가봅시다. 여기 노드 디스크립션 에디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 볼게요. 노드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프로젝트 보다는 뭐 리모 프로젝트라고 해볼게요. 너무 긴가? 리모 PR이라고 할게요. 리모 PR, 리모 프로젝트라 해서 그리고 populate 익스텐션을 해주면 익스텐션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익스텐션은 반드시 이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노드에다가 이제 노드 이름을 정해줄 건데, 노드 이름은 리모 드라이브로 할까요? 하고 리모 드라이브 노드라고 UI 이름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노드에 대한 설명은 비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리모의 드라이빙 노드라고 해서 save node as 해주시면 여기가 원래 뜨면 안 되고, 리모 PR 맞네요. 오케이, 여기 안에 OGN으로 시작하는 패키지 이름 만들어주면 됩니다. 반드시 OGN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OGN 리모라고 할게요. OGN 리모.OGN으로 할게요.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generate blink implementation을 해주면 이제 저희가 진짜로 이 폴더로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홈에서 다큐멘트에서 kit share 여기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extensions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여러 개를 해서 PR 리모 PR에 들어와서 omni 리모 PR extension nodes 들어오면 여기 ogn limo.py라는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 있으면 반드시 근데 이 파일 ogn 이거 맞춰주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부분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save node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생겼는지 윈도우에서 익스텐션에 들어가면 서드 파티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꺼져 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거 enabled로 바꿔주시고요. 리모 PR 그리고 오토 로드를 해주셔서 껐다 켜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해주는 걸 꼭 해주세요. 왜냐면 안 그러면 껐다 킬 때마다 이거를 다시 ON을 해줘야 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시고 리모 드라이브라고 하면은 이제 리모 드라이빙 노드라고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노드까지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만 잘 조정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이 딱 들겠죠? 여기 누르면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인풋,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인풋 3개, 아웃풋 2개겠네요. 왜 그런지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exec in이라고 해서 이 노드를 실행시키려면 반드시 execution을 해줘야 돼요. execution을 여기 execution 해주시고, 뭐 UI 이름은 exec in이라고 해줄까요? 똑같이? 물론 다르게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풋은 이제 라이다 값을 받을 건데, 라이다 값을 이제 여기 아래 어떤 베이스 타입인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뭐 인트밖에 못 받는 얘한테 플로트를 넣어버리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잘 맞춰줘야 됩니다. scan이라고 하고 이름은 lidar sca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타입은 여기다 가져다 딱 대시면 ranges는 플로트의 배열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트의 배열 형태로 선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데이터는 unsigned integer의 리스트형이죠. 데이터는 얘는 뭐라고 할까요? RGB라고 할까요? RGB 데이터라고 하고, 이 그냥 인티저면 안 되죠. unsigned integer의 array형을 선언을 해줍니다. 아웃풋 설정은 이제 리니어랑 앵귤러에 대해서 뱉어야 되겠죠. 리니어 먼저 있으니까 리니어 먼저 해줄게요. 예, 대문자로 하지 말고 리니어 velocity라고 하고 angular velocity라고 할게요. 그리고 리니어는 더블 타입이네요. 그죠? 앵귤러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타입입니다. 더블 타입 이렇게 선언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해주고 리모 드라이빙 노드를 꺼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exec in을 해달라고 하고 RGB 데이터를 달라고 하죠. RGB 데이터 넣어주고요. 그리고 lidar scan ranges 넣어주고요. 앵귤러는 앵귤러 Z로 보내고 리니어는 리니어 X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코드에 대한 노드나 이런 길이는 끝난 거예요. 이제 코드 짤 일만 남았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금 메시지 타입만 설정해주고 토픽 이름을 설정 안 했네요. 지금 보니까 보면 토픽 이름을 설정 안 했죠? 토픽 이름 얘는 지금 라이다 스캔이잖아요. 토픽 이름이 스캔이었죠? 그리고 얘는 RGB였죠? 여기가 무슨 값이어야 하는지는 여기 초반부 이쪽 보시면 여기 스캔이라는 토픽 이름 그리고 RGB라는 스캔 이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셔 역시 단순히 지금 토픽이라 되어 있지만 CMD 벨로시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코드 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커서를 켰습니다. 커서를 켜고 이제 다큐멘트에 킷에 쉐어드에 익스텐션에 리모 프로젝트에 옴니에 노즈에 이제 이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OGN 드라이브는 OGN remote.py라는 파일을 키면 이렇게 초기 값이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미리 올려놓은 파일이 있어서 그거 참고하셔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한 줄 한 줄 설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걸 좀 녹화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패키지 가져와야 되는 것들은 다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들만 가져왔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코어들인데 대부분 다 코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C는 이제 매니플레이터나 로봇을 직접 추가해서 제어를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노드는 이제 리셋 노드 할 때나 이럴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필요한 애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 임포트한 내용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코드 짜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OGN 리모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옴니버스에서 실행해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태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주는데 이걸 할 때 OGN 리모 ini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정확히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해 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리셋을 해주는 걸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걸 해줘야 결국 안정성이 올라가겠고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꺼져 있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걸 해줘서 이 이후에 이제 리셋 작업을 꼭 반드시 거쳐야만 하게 해줄 거고요. 이 리셋 작업은 그럼 어디서 할 거냐면 여기서 해줄 거예요. 여기서 self.ranges 같은 거를 선언해줘서 계속 이제 RGB 값들 이런 것들을 갱신할 거예요. 이제 이걸 보시면 슈퍼라는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상위 노드로부터 그러니까 이 부모죠. 부모 클래스로부터 단순히 메소드를 가져오는 건 얘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이닛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걔가 갖고 있는 속성들 같은 걸 싹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즉 이닛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상위 베이스 리셋 노드를 꼭 실행시켜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니셜라이즈드가 이제 안 켜지도록 잘 설정까지 내부 설정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RGB 값을 사용하겠죠. RGB 값 사용할 거고 이제부터 좀 설명인데 min distance 이제 얼마나 가까워지면 이제 그만둘 건지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이제 살짝 튜닝을 한 값들이에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나온 값들이죠. 뭐 linear velocity, angular velocity, range RGB 싹 다 지금 이것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노드에 나오는 이 값들이에요. linear x, angular z 그리고 이 ranges, input output에 대해서 이게 아직 할당은 안 됐거든요. 할당은 안 됐는데 이 스테이트 기반에서 자기 객체 관리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코드 관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이 지역 변수가 아닌 객체에 대한 변수로 다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계속 값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RGB 센서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 옴니버스 이제 다큐멘트를 찾아보셔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데, 여기 프린패스는 당연하겠지만 여기 카메라에 나와 있는 리모의 이 체이시스의 리모 카메라라는 이 프린패스를 복사해서 사실 붙여 넣어야 오류 없이 보통 잘 할 수 있어요. 자, 똑같죠 근데. 그리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RGB 센서도 작동을 시킨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만한 데이터 값들을 좀 미리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self.initialize true로 하고, 이제 여기는 끝내줍니다. 즉 이제 이따가 자동으로 이걸 실행이 되잖아요. 이걸 실행시키자마자. 그러면 initialized라는 객체가 있고, 그건 당연히 이제 논 값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여기부터 먼저 살짝만 작성을 해보자면 if not state.initialized initialized가 된다면 state.initialize 씬을 해서 이 말했던 이 값을 true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값을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tate라는 어떤 변수명을 쓰고 first instance state라는 선언을 해줍니다. 그 state.ranges는 db input.laser scan이에요.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state에서 ranges, 즉 이 ranges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죠. 아웃풋에 ranges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인풋을 받을 땐 스캔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저희가 실제로 받을 때 스캔으로 받았죠. 그래서 이 여기서 db input.laser scan이 아니라 스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try를 해서 이제 무한 반복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initialize 씬을 하고 RGB 값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만약에 RGB 이미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저거 존재한다면 RGB 밸류를 뽑아내겠다 이거예요. 뽑는 방법은 이렇게 뽑거든요. 이제 0번째 픽셀에서의 RGB 값을 뽑아내는 건데, 첫 번째 픽셀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즉, 첫 번째 픽셀이 녹색만 되면 오케이 하겠다라는 거죠. 이 이후에 대한 것들도 레드 밸류, 그린 밸류, 블루 밸류는 RGB 밸류가 될 거고요. RGB 밸류는 총 3가지로 나뉘니까요. 프린트 할 필요는 없는데, RGB 밸류를 뽑고 싶으면 일단 프린트 RGB 밸류를 하면은 이 RGB 값이 리스트로 딱딱딱 3개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린 밸류가 200보다 크고, 그러니까 그린 밸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린 밸류가 레드 밸류보다 크고, 그린 밸류가 블루 밸류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즉 가장 지배적인 게 그린 밸류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 안 했으면 시작을 하고, 다 이제 객체 초기화도 하고 이제 변수도 다 초기화했을 거예요. RGB 값을 따서 녹색이 아니라면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녹색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건 이 말은 지금 녹색이란 거죠. 녹색이라면 angular velocity를 0.0으로 하고,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잘 해야 됩니다. angular velocity, linear velocity, 오케이. state.linear velocity 0.0을 해주고요. 이거를 정확히 이거랑 안 맞춰도 되는 게, 이 이후에 마지막에 출력을 설정할 건데, 언제가 되냐면 이때겠네요. 아까 인풋 사용하는 방식 보셨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타입 넣고 db.input. 이렇게 하듯이 이거 아웃풋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아웃풋은
얘는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리니어 벨로시티랑 앵귤러 벨로시티 할 거예요.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얘는 안에서 즉 그러니까 여기다 주는 값은 그대로 여기서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고 yes.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녹색이 지배적이지 않으면 이제 주행해야겠죠? if state.ranges is not known을 해줘요. 이유는 레인지가 만약에 즉 이제 아직 제대로 못 찍었거나 오류가 났는데도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막 사방팔방 튀거나 막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언제나 이렇게 다 준비돼 있는 상태라는 거를 보통 걸어버려요. np.array에서 state.ranges 해주는데 np에는 지금 밑줄 떴죠? num파이를 임포트 해왔는데 num파이로 가져와서 그래요. snp로 적어주시면 np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num파이로 적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약간 국룰인 거죠. 앵글 인크리멘트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360도로 바꿔서 각도를 얼마나 쪼개는지를 이제 구할 거예요. 이걸 왜 구하냐면 지금 레이저가 360개만 쏘면 좋겠는데 물론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계산하기 편하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할 때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총 1024개 혹은 528개 뭐 아니면 2048개 막 이렇게 날린단 말이에요. 512개나 그렇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얘를 쪼개서 각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해요. 즉 얘는 이제 각 포인트마다 각도 거리가 막 0.3도 정도 될 거거든요. 이게 아마 0.35도 정도? 이제 그 정도 각도에 대해서 쪼개겠다라는 거. 그 말은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 각도를 쪼개는 거예요. 원래는 170도에서 190도만 보고 싶은데 이거를 360도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각도에 맞게 쪼개는 거예요. 다 쪼개서 이렇게 넣어줘 버리고 그러면 front ranges 즉 전방을 보고 있는 각도는 ranges array에서 front indices가 돼요. 이 arrange는 이 각도 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left ranges는 ranges.array 이렇게 되겠죠. 뭐가 잘못됐죠? indexes right indices는 ranges array의 right indexes가 되겠죠. 이게 아니죠. ranges고요. 그쵸?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라이다 값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실 이제 뭐 최소값을 사용해도 되고 중간값을 사용해도 되는데 뭐 0이 찍힐 때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최소값은 보통 잘 안 사용하는 편인데 저는 여기서 평균값을 썼어요. front distance를 해서 np.min을 해서 front ranges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래도 동일합니다. 자, 이게 구했죠? 그리고 만약 average front distance가 state 점 이 아까 말했던 인계점이거든요. 그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정해놓은 값입니다. 이건 좀 테크니컬한 밸류죠. 라면 state.angular velocity는 average left 빼기 average right distance를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제 각 각도값을 지금 얘에서 얘를 뺐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데요? 라고 하면 왼쪽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양수잖아요, 항상. 그래서 왼쪽 값에서 오른쪽 값을 뺐을 때 왼쪽이 좀 더 멀리 있다. 그럼 왼쪽이 좀 더 가깝다. 왼쪽 값이 좀 더 크다. 그럼 왼쪽으로 좀 더 돌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좀 테크니컬한 밸류예요, 이것도. 0.3 정도로 해서 좀 천천히 움직이도록 값을 확 깎았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러면 웬만한 상황 다 직진일 거잖아요. 이때도 똑같이 이거를 넣어줘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 이제 직진하면 사실 그 외 상황에서는 뭐
그 외 상황 주행을 할 때도 좌우로 이제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향을 하기 위해서 앵귤러를 0을 넣는 게 아니라 둘이 이제 값이 비슷해지게끔 둘 사이 거리 간격이 그 정중앙을 주행하게끔 약간 유도를 한 거죠. 1.2 정도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이고 잠깐만요. 만약 레인지스가 이제 논이라면 즉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스테이트 앵귤러 벨로시티를 0 state.linear velocity를 0.0.0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짜져 있고 나머지 이 메소드는 가져오시면 되는데 사실상 릴리즈 메소드라 해가지고 이제 네, 노드가 다 끝나고 나서 리셋시키는 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거는 거의 다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가져오시고 그냥 올리는 코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얼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동을 해보면 이제 이 친구가 진짜 바로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노드에 오류가 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가네요. 처음에 아마 영어로 나누는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행을 하는데 사실 잘 만든 노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렇게 주행하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점점 우측으로 가야 되냐고 이제 벽에 딱 붙어서 가야 되는 사실 행동들이거든요. 제가 짠 노드가. 그래서 이렇게 딱 도착을 하면 이제 정지하고 멈추게 되겠죠. 딱 이렇게 정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지를 안 했나?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일단은 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확인해보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작동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서 월드를 찍어줄게요. 월드 하나 찍어주고 TF도 하나 찍어줄까요? TF도 하나 찍어주고 TF는 show names 자 다 뭉쳐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스캔이랑 레이저 스캔 하나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이미지까지 가져와 줄게요. 그럼 이제 이미지도 퍼브 토픽 설정해 줘야죠. 그러면 이제 시작을 딱 누르면 지금 제가 다시 실행을 하면서 스테이지 라이트로 바뀌어 있네요. 이게 바뀌어 있어서 아까 RGB 값을 못 단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자 이제 그러면 주행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냅두고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도메트리 기준으로 볼까요? 이렇게 얘가 이제 벽을 계속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보고 있는 이제 라이닥 값이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까우면 붉은색이 확실하게 더 뜨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 라이트로 바꿨는데 이미지 값이 되게 어두운 거 보니까 이게 살짝 지금 조금 더 아래에 있나 보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값이 한 겹쳐서 이렇게 보이겠네요. 하면 도착을 해서 정지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딱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게 좀 알고리즘 상으로 조금 굳이죠? 지금 되게 S자를 그리면서 갖고 실제 RVG 상에서 이렇게 확인도 하면서 잘 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코드를 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여기에 이제 IMU를 추가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걸 하면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